소아 비만은 두 가지로 진단을 내릴 수 있는데요. 비만도, 두 번째는 BMI를 가지고 내릴 수 있습니다. 비만도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신장별 표준 체중이 다 나와 있어요. 이 신장이면 표준 체중이 얼마다, 이 신장이면 표준 체중이 얼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강영구 원장입니다. 오늘은 소아 비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건데요. 소아 비만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점들, 우리 아이가 조금 살이 찌는 것 같은데 평균보다 좀 더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하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로 많은 정보 얻어가세요. 일단은 진단을 내리는 게 중요하죠. 소아 비만은 두 가지로 진단을 내릴 수 있는데요. 비만도, 두 번째는 BMI를 가지고 내릴 수 있습니다. 비만도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신장별 표준 체중이 다 나와 있어요. 이 신장이면 표준 체중이 얼마다, 이 신장이면 표준 체중이 얼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그 표준 체중에 비해서 20% 이상 더 증가해 있으면 비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BMI를 이용한 방법인데요. BMI는 체중과 신장을 이용한 지표죠. 그 지표를 이용해서 95% 이상인 경우에는 비만이라고 할 수 있고요. 85%에서 94% 사이인 경우에는 이제 과체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부분도 있고 비슷한 부분도 있는데요. 일단 비슷한 부분부터 말씀드릴게요. 소아 비만도 절반 이상, 50% 이상, 60% 이상이 성인 비만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어린 시절의 비만인 경우에는 성인까지도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인에서 마찬가지로 소아 비만에서 비만이 심한 경우에는 고지혈증, 고혈당, 고혈압 이런 합병증들이 같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성인 비만으로 이어지면서 이런 많은 합병증들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소아 비만은 초기에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점은 성인 비만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운동하고 좀 적게 먹으면서 살 빼면 되겠죠. 그런데 사실 소아 비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키 성장이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아직 성장 과정에 있는 아이들에게서 갑자기 살을 많이 빼게 되면 키 성장에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BMI나 비만도를 이용한 얼마나 심한지 진단을 하고 아이들의 심한 정도에 따라서 또 합병증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또 나이에 따라서 이 친구를 살을 뺄 것인지 아니면 그냥 유지하면서 적당한 수준으로 유지를 할 것인지 살을 1kg 뺄 것인지 2kg 뺄 것인지 굉장히 미묘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를 말씀드렸듯이 나이, 합병증 유무, 비만의 정도에 따라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식이요법을 할 수 있는데요. 하루에 500kcal를 줄이면은 그걸 일주일간 유지했을 때 0.5kg이 감량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량이 필요하다면 그런 식으로 물량을 제한해서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조건적인 체중 감량은 키 성장에 좋지 않거든요. 체중 감량이 진짜 필요한 아이인지 아니면 유지만 해도 되는 아이인지 경도 비만인지 중등도 비만인지 고도 비만인지에 따라서 식이요법을 할지 운동요법을 어느 정도나 할지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경도 비만은 체중을 유지하기만 해도 키가 크면서 비만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하게 식이 제한을 한다거나 하지 않아도 충분히 다이어트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일단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재미가 있어야 아이들이 재미를 붙이고 장기간 지속적으로 규칙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사실 더 좋은 운동은 재미가 없어요. 예를 들면 유산소 운동인데 달리기, 등산, 자전거, 계단 오르내리기 사실 재미는 없죠. 근데 이런 것들이 꾸준히 한다면 훨씬 더 우리 아이들의 체중 감량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건강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너무 살이 찌는 아이들은 이걸 하다 보면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수영을 한다거나 아쿠아로빅을 한다거나 아니면 누워서 자전거를 탄다든지 이런 종류의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너무 살이 많이 찐 경우에는. 그래서 운동 같은 것도 궁금하시면 저희 병원에 내원하셔서 어떤 운동이 더 좋은지 어떤 치료를 해야 되는지 내원하셔서 좀 더 많은 정보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와 같이 운동을 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사실 아이들한테 무조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기만 하고 본인은 하지 않는다면은 솔선수범하지 않으면은 아이들은 사실 따라하지 않거든요. 재미도 없어하고.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재미가 별로 없는 달리기라든지 자전거라든지 등산, 계단 오르내리기 이런 것도 좋지만 만약에 어머니, 아버지가 취미가 있으시다면 아이랑 같이 재밌는 운동을 한다든지 볼링을 친다든지 탁구를 친다든지 축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도움이 많이 되니까요. 같이 어머니 아버지랑 운동하는 것도 하나의 어릴 적 추억이니까 같이 길게 운동하시면서 살도 빼시길 바랍니다. 습관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루하루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습관을 정한 다음에 지켜내 간다면은 서서히 건강해지고 서서히 체중 감량이 되면서 비만을 이겨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매일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는 것,
그리고 식사를 할 때 식판에다가 하는 거예요. 식판에다가 내가 오늘 먹을 양을 정해놓는 거죠. 딱 그것만 먹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 같은 경우 마지막에 약간의 식사를 남기는 버릇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다 먹은 다음에는 양치질을 꼭 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만 군것질을 하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는 외식의 양을 줄이는 게 좋고 인스턴트 식품을 먹는 거를 금지하는 게 좋습니다. 햄버거, 피자, 콜라 이런 것들이 줄이는 게 좋겠죠. 그리고 TV랑 컴퓨터, 핸드폰 하는 시간을 줄여야 되고 밥을 먹으면서 TV를 본다거나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밥을 먹는다든지 하면은 자기가 배가 부른지도 모르고 얼마나 먹었는지도 측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금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체중을 매일매일 측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체중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체중을 유지하고 있는지, 얼마나 빼고 있는지 매일매일 체중을 측정해야 되고요. 식사 일기, 그다음에 운동 일기, 내가 오늘 어떤 운동을 했는지, 어떤 식사를 했는지 일기를 계속 적어가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습관을 정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하다 보면은 꾸준히 건강해지면서 살도 빼실 수 있을 거예요. 소아아이들 살 빼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은데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바탕으로 살 빼셔가지고 키도 크시고 건강도 잡고 일석이조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